옛날 조선 헌종 때의 일이지요. 평안도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글재주가 뛰어나고 재치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병연이라 했습니다. 김병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장원급제시켜 가문의 이름을 다시 빛내길 바랐고, 어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더 얹으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병연아, 공부는 사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란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지. 밤이면 초가집 마루에 촛불이 타올랐고, 그 불빛 아래 김병연은 붓을 잡고 시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그의 붓끝은 세상을 향한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세상은 누군가는 굶고 누군가는 남긴 음식을 버릴까? 정의란 어디쯤 있는 걸까? 그는 그때부터 이미 세상을 향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아직 고요한 물결 속에 잠들어 있었지요. 그의 글은 고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선비 젊은 나이에 시를 그렇게 잘 짓는다니. 마을 어르신들은 그를 시신이 내린 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총명함 속에는 아직 세상의 어둠을 모르는 순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아직 글로 배우는 세상이었고, 살아서 부딪히는 세상은 아니었지요. 봄이면 삼벚꽃이 피고 그는 벚꽃잎 사이로 붓을 들었습니다. 시 한 줄이 입에서 흘러나오면 그의 눈은 늘 하늘을 향했습니다. 세상이란 무엇일까? 그 안에서 사람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는 걸까? 그의 시는 늘 사람과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세상은 그가 책 속에서 배운 도덕과는 달랐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세금을 내지 못해 매를 맞고 굶주린 아이가 떡 하나 훔쳤다고 곤장을 맞는 걸 봐도 그는 아직 글로 배운 정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붓끝은 그때마다 떨렸습니다.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리기 시작했지요. 그 무렵 김병연의 아버지는 그를 서울로 보내 과거 시험을 보게 합니다. 병연아, 너의 재주라면 장원도 어렵지 않다. 우리 김씨 가문을 다시 일으키거라. 그는 붓과 먹 그리고 어머니의 손수건 하나를 품에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아직 몰랐던 것은 그 길이 단순히 과거 길이 아니라 운명의 길목이 될 줄은 몰랐다는 사실이지요. 그때 그는 순진했고 세상은 정의롭다고 믿었으며 노력하면 보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질 때 한 인간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는 법이지요. 그날의 김병연은 조선의 아이돌이라 불릴 만큼 재능 있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모든 이가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실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실의 끝에는 삿갓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막용 요약 한 줄. 그는 아직 몰랐다. 삿갓의 인생이 그날 붓을 들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한양. 조선의 젊은 선비들이 모여드는 과거 시험장, 공조시. 그날 시험장엔 긴장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병연도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붓은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준비한 글을 적으며 오늘이 내 인생의 시작이라 믿었지요. 그런데 시험장 안쪽에서 관리 하나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의 조상 말이야, 역적 아니었나? 그래, 그 김익순의 핏줄이지. 조선의 치욕을 남긴 그 자손이라네. 그 말은 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김병연은 글로는 장원을 했지만 조정은 그의 성씨 하나로 그를 떨어뜨렸습니다. 역적의 후손은 벼슬을 줄 수 없다. 그는 붓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뒤집혔습니다. 시험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젊은 선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분노로, 허탈로, 그리고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그렇다면 나도 세상을 버리리라. 그날 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벗었던 갓을 내려놓고 지푸로 엮은 삿갓을 눌러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벼슬 대신 웃음을 쓰리라. 그날부터 김병연은 김삿갓이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의 첫 길은 강원도의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신발은 젖고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그는 굶주린 농부를 만났습니다. 이보게, 오늘도 허탕인가? 농부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속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김삿갓이 그 농부에게 말했지요. 세상이란 참 이상하지요. 벼슬아치는 밥이 남아 돌아가는데 농 가진 사람은 밥을 굶으니. 농부는 그 말에 한참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잊게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삿갓은 그 농부와 막걸리를 나누며 인생의 첫 시를 읊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천하가 달렸고 웃음 한 줄에 마음이 산다. 그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벼슬길 대신 흙길을,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택한 사내. 하지만 그는 그 길에서 누구보다 많은 세상을 보았지요. 그는 더 이상 병연이 아니라 세상을 웃기고 풍자하는 김삿갓이었습니다. 그날의 붓을 던진 순간 그의 영웅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시로 세상을 이기고 웃음으로 세상을 견딘 사내가 되었지요. 자막용 요약 한 줄. 벼슬은 버렸지만 웃음은 얻었다. 그날 김병연은 김삿갓이 되었다. 3. 그날 이후 김병연, 아니 이제 막 김삿갓이 된 사내는 길 위를 떠돌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들판을, 가을바람 부는 산길을, 눈 덮인 마을 어귀를 그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발길에는 땅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세상을 버렸지만 나는 아직 세상 속에 있구나. 밤이면 주막 마루 끝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벼슬도 이름도 다 버렸으니 편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잔을 비웠지만 속은 오히려 더 쓰라렸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미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조상이 역적이라 한들 내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변명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는 길가의 초가집을 지나며 아이들이 웃고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웃을 수가 없을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를 불태웠습니다. 세상에 시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그가 그토록 아꼈던 붓은 이제 들판 어딘가에 버려졌고 그의 두 눈엔 눈물만 흘렀습니다. 며칠 뒤 강원도의 산길을 오르던 그는 허기와 피로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길가에 앉아 숨을 몰아쉬던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여, 내가 이렇게 떠돌며 살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왜 태어나야 했습니까? 그는 분노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늘은 바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바람이 그의 삿갓을 날려보냈지요. 그 삿갓이 들판을 구르며 멀리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삿갓을 쫓아가며 웃었습니다. 이놈의 세상, 내게 웃음 하나 주는구나. 그 웃음은 슬픔이 섞인 웃음이었고 어쩌면 그가 처음으로 배운 진짜 웃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그는 장작불 옆에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연아, 너는 세상을 떠나려 했지만 세상이 너를 아직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세상을 버리지 못한 것임을. 그 깨달음이 그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길 위가 내 집이고 사람들의 웃음이 내 벗이다. 그의 방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망설임과 두려움이 남아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부름의 거부였습니다. 자막용 요약 한 줄. 세상을 버렸지만 세상은 그를 놓지 않았다. 그의 방랑은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었다. 4. 그가 강원도의 깊은 산골을 떠돌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풀잎 몇 개와 샘물 한 모금뿐. 그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산사 앞을 지나던 김삿갓은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맑고도 깊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절문을 열자 한 노승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은 눈처럼 희고 눈빛은 바람처럼 맑았습니다. 젊은이, 어디서 왔는가? 세상에서 왔습니다. 세상에서 왔으면 세상으로 다시 가야지. 왜 산으로 숨었는가? 그 말에 김삿갓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인생이란 건 가다 보면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 그럴 때는 멈춰서서 숨을 쉬어야 한다. 멈춘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네. 그 말이 이상하게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절에서 묵으며 오랜만에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승은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김병연이라 했었지요. 지금은 그냥 김삿갓이라 부릅니다. 좋네. 이름을 버렸다면 세상을 얻을 차례일세. 세상을 떠돌며 사람들을 보고 그 속에서 시를 써보게. 진짜 시란 먹과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네. 그날 이후 김삿갓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여유가 생겼고 그의 눈에는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주막의 노파가 장작을 패는 손에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의 얼굴에도 그는 삶의 시가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번 웃으면 세상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웃음이란 건 세상을 버린 자만이 진심으로 지을 수 있는 거구나. 어느 날 그는 술집에서 만난 떠돌이 악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악사는 검은고를 켜며 노래했고 김삿갓은 옆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세상은 더덥고 인생은 짧다. 웃으며 살다 가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웃음을 얻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수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산의 노승, 마을의 농부, 장터의 아이, 심지어 술 취한 백정에게서도 그는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책이 아니라 사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유가 생겼고 그의 시엔 웃음이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삿갓은 방랑 시인이 아니라 삶의 철학자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길 위에는 여전히 고난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삶이란 웃음 한 줄로 버티는 것. 자막용 요약 한 줄. 세상은 그의 적이 아니었다. 그의 스승은 바로 세상 속 사람들이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안개가 들판 위로 흘러가고 닭이 울며 하루를 깨우던 때였지요. 김삿갓은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어릴 적 뛰놀던 들판, 그의 어머니가 길게 늘어뜨린 빨래, 그리고 여전히 고요한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 길 끝엔 무엇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길 위에선 내 웃음을 잃지 않으리라. 그 말과 함께 그는 삿갓을 고쳐 쓰고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첫걸음이 바로 삿갓의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흙먼지를 밟고 바람은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가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마을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넘쳤고 억울하게 매 맞는 백성이 있었으며 허름한 주막 안에는 세상에 대한 한숨이 자욱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붓 대신 입을 들었습니다. 벼슬이란 게 뭔가요? 배고픈 백성의 밥보다 귀합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첫 시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이라면 배부름보다 웃음이 먼저다. 그 시는 전해 내려와 삿갓의 첫 노래라 불리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고향도 가문도 벼슬도 모두 그의 등에 내려놓은 짐이 되었지요. 이제 그는 세상을 향해 걷는 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스승이었고 길은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길이 사람을 걷게 만드는 법이지. 그때부터 김삿갓은 세상 모든 길 위에서 시를 지었고 그의 붓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병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웃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시인이었고 세상의 고통을 풍자로 감싸는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두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에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희망이었습니다. 자막용 요약 한 줄. 벼슬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택한 사내. 그의 첫걸음은 웃음이었다. 6. 길 위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끼를 얻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밤엔 산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초가집 처마 밑에서, 눈 오는 날이면 절 마루 밑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온갖 얼굴을 보았습니다. 착한 이도, 욕심 많은 이도, 그를 동정하는 이도,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느 고을의 관아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벼슬이 높다 해도 하늘보다 높을 소냐? 권력이 크다 해도 웃음보다 클 소냐?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관아의 포졸들은 그를 잡아다 끌고 갔습니다. 감히 관리를 비웃느냐? 그는 매를 맞았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보게, 벼슬은 잠시요, 웃음은 평생이네. 그 말에 포졸 하나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그날 밤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웃는 거지 시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동맹을 얻었습니다. 주막의 노파는 그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상한 양반이야. 다들 돈을 벌려 하지만 자넨 웃음을 벌고 있구나. 그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예, 저는 웃음 장사요. 세상에 가장 값진 장사지요. 그는 장터에서 노래하는 악사와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악사는 노래를 하고 김삿갓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백성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와 삿갓 아저씨, 오늘은 무슨 시야?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오늘의 시는 밥보다 웃음이란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그를 위험한 자로 여겼습니다. 풍자시라니 그건 조롱이야. 그놈을 잡아라. 그는 여러 번 잡혀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웃었습니다. 매도 시가 되고 고통도 웃음이 되지요. 그 말에 포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시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삿갓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웃음 한 줄에 천냥의 가치가 있다더라. 그의 시는 권력을 비꼬았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파는 말했습니다. 그 양반 덕에 하루를 견딜 수 있었지. 어떤 농부는 말했습니다. 그 시를 듣고 울었소. 이 세상에도 아직 사람 냄새가 있구나 싶어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의 곁엔 웃음이 있었고 그 웃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동맹이었지요. 세상은 그를 시험했고 그는 그 시험을 유머로 이겨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여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큰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세상의 매질도 김삿갓에겐 시가 되었다. 그의 웃음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였다. 7. 가을 끝자락이었습니다. 산길엔 낙엽이 수북히 쌓이고 바람은 찬 기운을 품고 김삿갓의 두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세상 곳곳을 떠돌며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을 다 보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떠도는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한들 나는 정작 내 마음 하나 달래지 못하니. 그는 산중 한 절 옆에서 멈춰섰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절집의 풍경이 밤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돌 위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자신, 붓을 들던 젊은 병연의 얼굴, 그리고 지금의 초라한 떠돌이. 그 사이엔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린 농부, 웃는 노파, 매질을 하던 포졸, 그들 모두가 그의 시 속에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별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는 붓 대신 나뭇가지를 들어 흙 위에 시 한 줄을 새겼습니다. 달은 나를 비추지만 내 그림자는 나를 버린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드러낸 절규였습니다. 그는 문득 옛날 자신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과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세상과 약속했지. 웃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모닥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지요.
병연아, 내 시는 남을 웃기기보다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한단다. 그 말이 지금에서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나 잘하고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살짝 삿갓 끝을 흔들며 마치 그래 잘 가고 있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김삿갓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막용 요약 한 줄. 달빛 아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마주했다. 그 고독이 그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8.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찬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며칠째 굶주린 몸으로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막은 모두 닫혔고 절집의 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얼어붙고 손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눈 쌓인 언덕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도 좋겠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매서운 눈빛,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어린 병연의 웃음소리. 그 웃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몸은 얼어도 내 시는 불이 되리라. 그 글씨는 눈물에 번지고 눈 속에 묻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짐승을 몰던 사냥꾼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사람인가? 그 사냥꾼은 김삿갓을 업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는 깨어났습니다. 불빛 아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하, 세상은 참 잔인하지만 또 이렇게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인이란 세상을 비웃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견디는 자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시를 읊고 웃음을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꿈꾸는 법을, 늙은이에게는 사는 법을, 젊은이에게는 웃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시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한 노파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삿갓 시인,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사람들은 여전히 슬픈데 무엇이 그대를 다시 일어서게 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눈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사람의 웃음은 피어나지요. 그 웃음을 보고 싶어서 나는 아직 걷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불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웃음으로 부활한 시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진정한 삶의 시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자막용 요약 한 줄. 눈 속에서 그는 죽음을 보았고 그 눈물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다. 9. 눈 속에서 깨어난 이후 김삿갓의 걸음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품는 여유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걸어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날부터 그의 시에는 웃음과 슬픔, 희망과 체념이 함께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강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을 보고 이렇게 읊었습니다. 물은 흘러도 그대의 손길엔 사랑이 남는다. 그 시를 들은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시란 누군가를 울리고 웃기는 것. 그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보면 인사 대신 웃었습니다. 삿갓나리, 오늘도 한 수 읊어주시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시오, 인생은 풍자요. 그대들의 웃음이 나의 벼슬이요. 사람들은 그의 입담에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모두가 느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웃음은 칼보다 강하고 권력보다 오래간다. 그의 시는 백성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하루의 고단함을 덜어주었고 삶을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보상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벼슬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별빛 아래 앉아 시를 썼습니다. 벼슬은 무겁고 이름은 덧없다. 웃음은 가볍되 세상을 살린다. 그 시는 훗날 삿갓의 철학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두고 세상을 이긴 사람의 노래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마침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삿갓이 얻은 진리의 검이었습니다. 자막용 요약 한 줄. 그는 벼슬이 아닌 웃음으로 세상을 얻었다. 그의 시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검이었다. 10.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에는 새잎이 돋고 강물은 얼음을 녹였습니다. 김삿갓은 긴 방랑 끝에 자신이 떠나왔던 평안도의 길목에 다시 섰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향 산, 그리고 어릴 적 뛰놀던 들판.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의 병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의 떠돌이였지만 그 눈빛은 세상의 진리를 품은 철학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그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 한 수를 읊자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 목소리 혹시 병연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며 웃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김병연이 아니라 김삿갓이요. 이제는 세상을 웃기러 돌아왔소. 그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며 깔깔 웃었고 그는 삿갓을 벗어 아이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이 삿갓을 쓰면 걱정이 사라진단다. 그 말에 아이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그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이었구나. 그는 다시 사람들에게 시를 읊었습니다. 예전엔 풍자였던 시가 이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웃음은 고단한 삶의 등불, 눈물은 지나간 세월의 향기. 그의 시를 들은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이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그 무게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고을에선 굶주린 농부에게 밥을 사주고 어느 절에서는 병든 중을 위로하며 시를 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풍자의 상징이 아니라 삶을 견디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돌며 모든 길에서 자신을 남겼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화해한 시인이었고 사람들과 함께 웃는 벗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강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물결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삿갓 아래엔 고단함이 있었고 시 한 줄엔 인생이 있었다. 그는 붓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 속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으로 돌아왔구나.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그날 김삿갓은 진정으로 귀환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세상 속에서, 그의 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막용 요약 한 줄. 삿갓은 돌아왔다. 그의 웃음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10일. 그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그의 머리엔 흰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삿갓은 낡았지만 그 아래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중절에 머물렀습니다. 노승이 그에게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평생 떠돌며 무엇을 얻었는가? 김삿갓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잃은 게 곧 얻은 것이었습니다. 벼슬을 잃고 자유를 얻었고 집을 잃고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잃고 웃음을 얻었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웃음은 세상의 고통을 씻는 법문이로다. 그 말에 김삿갓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절 한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졌고 바람이 삿갓 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한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나고 울고 웃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 하지만 웃은 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속엔 세월의 깊이와 용서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미워했던 자신이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그를 버린 세상에게 그는 이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날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 웃음을 배우지 못했겠지. 그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던 평화는 결국 세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절의 종소리가 울릴 때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김병현은 사라졌고 삿갓 아래의 시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구나. 그가 웃는 얼굴로 산을 내려갈 때 새들이 그를 따라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자막용 요약 한 줄. 벼슬을 잃고 웃음을 얻다. 그의 부활은 미소 한 줄이었다. 12. 그 후로도 김삿갓은 오랫동안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마을마다 그의 발자국이 남았고 사람들은 그가 남긴 시의 한 줄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는 이제 떠돌이 시인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달래주는 방랑 철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삿갓을 쓰고 다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삿갓을 쓰면 하늘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근심은 조금 더 멀어진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그는 해가 지는 마을 어귀마다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를 읊었습니다. 삶이란 울면서 태어나 웃으며 떠나는 일. 그러니 오늘은 웃어라. 내일의 슬픔이 와도 오늘의 웃음으로 이기리라.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시는 더 이상 풍자가 아니라 위로의 노래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낡은 초가집 안에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방 안엔 작은 등불 하나만이 깜빡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할 때구나. 그는 눈을 감았지만 그의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월을 넘어 수백 년 뒤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를 입으로 전했고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거지라 불렀고 누군가는 현자라 불렀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의 시 한 줄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세상은 고달프고 인생은 짧지만 웃는 자에겐 그 짧음마저 아름답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길 위의 바람, 들판의 노을, 그리고 누군가의 미소 속에 그의 영혼이 아직 걸어가고 있을지도요. 자막용 요약 한 줄. 그는 떠났지만 웃음은 남았다. 삿갓의 길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13. 엔딩 내레이션 성우용 약 1분. 잔잔한 배경음, 석양빛 장면. 김삿갓은 세상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그 모순을 웃음으로 품은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용기였고 절망을 넘어서는 지혜였습니다. 벼슬을 잃고 이름을 버렸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 한 줄, 웃음은 고통을 이기는 힘이다. 그 말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웃음으로 세상을 버텨야겠지요. 삿갓은 떠났지만 그의 웃음은 아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영상 종료.